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칼슘제를 정말로 꼭 먹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신 이제 환자분은요,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어요. 그래서 왜 오셨나 이렇게 봤더니, 갑상선 약이 없다. 갑상선 약을 달라.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디 뭐, 다른 지역에 오신 거죠. 원래 이제 갑상선 약을 먹고 있었는데, 뭐 어떤 일로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갑자기 약이 떨어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해서 오셔서 이제 약을 딱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신지로이드는 0.15ml 드시고 계셨고,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을 드시고 있었어요. 탄산칼슘, 그리고 이제 원알파, 이렇게 이제 드시고 있었는데, 왜 칼슘을, 사실 이거 둘 다 이제 원알파는 비타민 D랑 같이 돼 있는 건데 어쨌든 둘 다 칼슘제거든요. 그래서 칼슘을 두 개나 드시고 있네. 그러면서 한번 여쭤봤죠. 혹시 뭐 갑상선 이 약을 왜 드세요?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갑상선 그 기능 저하증일 수가 있고, 그 수술하고 나서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드시는 경우, 이 두 가지인데요. 수술을 하셨대요. 네, 수술을 이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쭤봤죠. 아니, 칼슘제를 드시는데 이건 왜 드시나요? 보통 이제 칼슘제라는 거는 언제 드시냐면 노인들한테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골감소증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처방을 해서 드시거든요. 근데 이분은 지금 40대 초반이란 말이야. 아직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게 올 때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, 아예 뭐 모르겠는데 이거 뭐 꼭 먹으라고 막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, 의사가.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해주셨냐면,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이제 좀 안 먹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안 먹었더니 이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너무 화를 내면서, 아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꼭 먹으라고 이러면서 약간 혼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약간 느낌이 왔죠. 요거는 아마도 하이포 파라사이로이디즘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부갑상선, 그러니까 파라사이로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갑상선이거든요.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간혹 오는데요. 갑상선, 목이 이렇게 있으면 갑상선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잖아요. 그렇게 있으면은 이 갑상선 뒤쪽에 이렇게 딱 네 군데에 섬같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. 이게 조직이 딱딱딱딱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부갑상선이에요. 여기가 부갑상선인데, 이제 수술하다가 얘가 이제 날아가면은, 얘가 갑상선을 떼내다가 같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. 같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게 조심스레 안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. 또 그 혈관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뭐 조심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혈관이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갑상선 자체에 그 손상이 있는 경우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왜 칼슘을 먹어야 되느냐? 이게 있으면은 칼슘이 떨어지거든요. 하이포칼세미아, 저칼슘 혈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저칼슘 혈증. 왜 그러냐면은 이 부갑상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, 우리 몸에서. 이게 이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. PT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, 이 호르몬이 이제 뭘 하냐면은 우리 뼈에서 칼슘을 이렇게 내뿜게 하는, 혈액으로 이 칼슘을 내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칼슘이 필요하거든요. 온몸에서 칼슘이 필요합니다. 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, 칼슘이. 그런데 그걸 이제 뼈에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또 장에서도 흡수를 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이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합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졌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뼈에서 칼슘이 안 나오겠죠? 그리고 또 장에서도 흡수가 잘 안 되고. 그러니까 이제 이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저칼슘 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? 몸이 저립니다. 일단 저린다. 예. 그러니까 저린다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,
그러니까 절이기만 하면 사실 뭐 크게 뭐 그냥 절인 게 불편한 걸 감수하면 되잖아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심해지면은 부정맥까지 올 수가 있어요. 부정맥. 네, 왜냐면 이 심장에 이제 전깃줄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이 전깃줄이 이게 잘 동작하는데 이 칼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이게 QT 프롤롱게이션을 할 수가 있어. EKG에서. 그래서 이제 벤트리큘러 아리즈미아를 프리디스포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정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칼슘을 드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꼭 칼슘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추측이 돼서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칼슘제를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.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기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환자분도 본인이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드시면 더 잘 드시게 되지 않을까요? 저는 뭐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걸 드렸으면 좋은데 못 드렸어요. 왜냐면은 저희는 이 칼슘 약도 없고 또 원알파랑 비슷한 거는 있긴 있는데 이게 약을 자꾸 바꾸면 이분 같은 경우는 칼슘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원래 이제 드셨던 그 용량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또 이런 걸 갖다가 드리기도 조금 그렇거든요. 이건 딱 맞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며칠 좀 약이 남았길래 뭐 갑상선 약만 좀 드리고 나머지 거는 조금 같은 성분으로 빨리 가셔서 좀 타다가 드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다행히도 이제 요거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. 요거는 좀 여유가 있었고 얘가 좀 되게 부족해가지고 얘만 좀 처방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 칼슘제를 정말로 꼭 먹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